반갑습니다. 한국사 김성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전혀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장르에 한번 도전해 볼까 해요. 그래서 새로운 장르에 뭘 도전할 거냐. 이제 제가 이제 장난감을 좀 좋아하는데 그 장난감들 중에 이제 뭐 레고도 있고 요새는 핫토이도 있고 이렇게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하고 싶은데 돈이 없고 뭐 하여튼 문화유산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역사 관련해서 이렇게 좀 하는데 그 장난감들도 그런 게 없나 하고 찾아보다가 우연히 우리 제가 이제 아기가 있거든요. 그 아기의 장난감을 사주다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이 옥스포드라는 회사에서 나온 이 문화유산 시리즈 중에 하나를 리뷰해 볼까 합니다. 개인적으로 옥스포드 회사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, 근데 아마 제가 처음 안 건 아니었을 거예요. 분명히 그때 제 기억 속에 어머님이 레고 비싸다고, 안 된다고 안 사주고, 뭐, 다른 분들이 이제, 레고랑 비슷한 걸 사줬던 것 같은데, 그게 아마 옥스포드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걸 준비하면서 옥스포드 회사를 한번 좀 알아봤는데, 한 50년 된 회사더라고요. 이 장난감 회사가. 그리고 이 부산에 이 본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산에서 이렇게 이 장난감 회사를 알게 됐고 그 향토 기업이라 해가지고 몇 번 뉴스에 이렇게 나왔대요. 그래서 이게 레고랑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 원리는 레고랑 조립하는 게 비슷하지만 그 퀄리티라든가 뭐 이 회사한테 좀 미안한 말이지만 퀄리티라든가 이 조립을 하다 보면은 이 레고보다는 성능이 좀 품질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.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요 최근에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이 회사가 그 밀리터리 시리즈를 이렇게 출시를 하면서 이 회사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화유산하고 역사 시리즈를 냈는데 처음에 광개토대왕 시리즈를 낸 것 같아요.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광개토대왕 시리즈를 냈다가 그게 잘 안 되고 그 두 번째에 나온 그 이순신 장군 그 관련된 그 문화유산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그 전쟁 무기 시리즈들을 내면서 이제 성공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이제 이 문화유산 시리즈예요.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사람한테 매 맞을 소리인데 이 문화유산 시리즈를 정말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좀 수집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 2014년에, 이제 그 전에 2000년에 이 회사가 좀 성장을 했대요. 기술적으로. 뭐, 덴마크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술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하고, 2000년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명량 시리즈 나오고, 이순신 장군. 그 다음에 2014년에 이제, 2012년인가 하여튼 요때부터 문화유산 시리즈가 이렇게 나왔대요. 그래서 그 첫 번째 시리즈가 이제 숭례문. 보니까 HK3361 시리즈인데 이게 2012년에 나왔는데 가격은 한 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. 근데 저도 이걸 지금 구해보려고 했는데 이걸 못 구했고 그 다음에 HK33 KH3362 시리즈 아까도 KH3361입니다. 죄송합니다. KH3362 전통 혼례가 있고요. 그 다음에 KH3363 경회루 시리즈가 있어요. 여기 제품들은 다 한 5, 6만 원대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옥스포드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레고보다는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거예요. 지금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이 불국사 시리즈 같은 경우는 불국사 석구랑 불국사 석탑 시리즈인데 제조 시기는 2015년에 나왔다고 하네요. 그리고 가격은 이게 지금 제가 네이버에서 뭐 세일바하고 뭐 가격 할인 받아갖고 이거 21,000원에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조립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그와 동시에 이 불국사 3층 석가탑, 다부탑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역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. 그러면 이제 한번 뜯어볼까요? 자, 요렇게 제품이 구성되어 있죠.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뭐 번호 1번, 번호 2번, 그 다음에 번호 2번,
그 다음에 요것도 번호 2번. 2번이 맞네요. 그 다음에 요건 뭘까? 요것도 1번. 2번. 1번. 그 다음에 요거는 번호가 1번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네요. 보면 다시 보여드릴까요? 여기 1번, 여기 2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레고랑 차이점을 보여주면 레고는 진짜 순서대로 1번, 2번, 3번, 4번, 5번 이런 식으로 조립하는 순서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이 옥스포드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다 뜯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일일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설명서가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조립을 하고 여러분한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한 50분 만에 만든 것 같아요. 이 두 개를.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이 옥스포드 설명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. 이제 1번, 2번이 있다. 근데 그 이제 레고 같은 경우는 만든 순서가 1번, 2번, 3번, 4번, 5번 이렇게 있는데 이 옥스포드는 그런 게 좀 없어서 좀 단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실제로 조립해 보니까 1번이 이 석가탑이었어요. 1번이 이 석가탑이었고 2번이 이 다보탑이었어요. 그래서 만드는 건 금방 만들었어요. 이렇게 두 개를 금방 만들었는데 조립을 해보니까 좀 확실히 그 뭐 항상 이 회사를 뭐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 확실히 이제 레고가 좀 더 좀 뭐라 할까 브릭을 조립하는데 좀 단단함이라든가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이제 만들면서 느끼는 거는 그 좀 구현을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점을 이렇게 이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이 두 탑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불국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불국사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대표적인 절이고요.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. 제가 마지막으로 갔을 때가 입장료가 5,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. 이제 불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경덕왕 때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약 20년 동안 이 절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이 불국사를 만드는 과정에 뭐 창건 설화가 같은 게 있죠. 뭐 전생의 부모님과 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 이 절을 만들었는데 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 만든 절이 불국사, 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 만든 절이 이제 석굴사가 되는데 저도 제가 이쪽 분야의 전공, 신라 전공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, 이 석굴사는 지금 현재 소실이 되어가지고, 그 석굴암만 남아 있는 거죠. 그래서 석굴암이 이렇게 있습니다. 지금 불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청운교, 백운교를 들어가면은 이제 극락전을 들어가게 되는데, 극락전, 그 다음에 대웅전, 그 다음에 비로전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절 전공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제가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불국사는 특이하게 대웅전, 극락전 요게 같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각 절에 가보면은 모시는 부처님에 따라 달라서 그 절의 중심 정각이 이제 대웅전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 불을 모시는 절이고 극락전은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는 이런 정각인데 이 두 개의 탑은 어디에 있냐면은 불국사 대웅전 앞에 이 두 개의 탑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요 만든 거에 대해서 좀 잠깐 같이 보는 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좀 한번 보면 이 탑에도 구조가 있는데 이제 크게 기단부, 탑신부, 상륜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몇 층 석탑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물어보는 게 막상 세보면 1, 2, 3, 4, 5, 6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6층인데 왜 3층이라고 하지? 이렇게 돼 있는데 기단부를 빼고 이 천막 요 세 개를 이제 몇 층냐에 따라 이제 보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3층 석탑 요렇게 하나, 둘, 셋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3층 석탑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석가탑에 대한 또 얘기가 있는데 그
그 무형탑이라고 해요. 그림자가 없는 탑이다 이 얘기가 있는데, 이때 당시에 이 석공이 이 불상을 이 탑을 제작 백제에서 온 사람이었는데, 백제 땅에서 온 사람이었는데, 물론 통일된 신라이지만 이 탑을 만들고 있다가 이 부인이 왔는데 이제 남편을 못 만나게 하니까 언제쯤 남편을 만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불국사 앞에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 안에 이 탑이 보이면은 이 그림자가 보이면은 다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. 그래서 그 부인이 이렇게 기다리다가 하루는 너무 지쳐갖고 갔다가 다시 왔는데 그 그림자가 안 보이자 너무 좌절해서 자살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뭐 몇 년 전인가요? 하여튼 이렇게 그 일제강점기의 현진권 소설에서 이 무형탑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. 그래서 이거는 아마 소설에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닐까라는 좀 추측을 해봅니다. 그래서 이 석가탑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1970년대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이 박정희 정부가 역사 복원 사업을 많이 했어요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천마총, 그 다음에 불국사, 석굴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발굴 및 복원공사를 많이 했는데 이 탑에 같은 이 석가탑도 보수공사를 하던 과정 중에 요 가운데 요 탑 신부에서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 대다랑의 경이 여기서 발견이 됐어요. 그래서 그 당시의 절의 규모와 그 정각들의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지금 불국사는 현재 그 있는 불국사보다는 좀 작게 축소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기록에 의하면은 이 불국사의 신라 시대 때 뭐 그 정각 개수가 이제 계산을 해보고 인원수를 계산해 보면은 약 뭐 한 1000명 넘는 승려들이 여기에 이제 있었다고 해요. 그런 식으로 이 절이 엄청 큰 절이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걸 조립하면서 좀 느낀 건 뭐냐면은 석가탑은 나름 구현을 좀 잘한 것 같았어요. 근데 이제 석가탑이 있고 이제 좀 더 화려한 탑이 있는데 그 탑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바로 그 옆에 있는 이 다보탑이죠. 다보탑. 이렇게 두 개 탑이 있는데 이 다보탑 같은 경우는 이제 석가탑보다 조금 화려한 형태죠. 그래서 이걸 조립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탑도 상당히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. 근데 이걸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건 뭐였냐면 바로 요거였어요. 요거. 이제 불국사 다보탑에 보면은 4마리의 사자가 있는데 그 이 사자상이 지금 1개밖에 안 남아있고 3개는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뭐 한때는 프랑스 박물관에 있다는 설도 있었는데 뭐 그것도 이제 아니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.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사자 모양 같이 그냥 일반 불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. 이것도 좀 사자로 그럼 해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또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의 문화유산이라는 제가 과목에서 수업을 했다시피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가장 일반적으로 이 석가탑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하여튼 요 2개의 탑이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불국사 앞에 있는 2개의 탑이죠. 그래서 뭐 이런 2개의 큰 탑을 그리고 큰 절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 신라의 국력이 나름 안정화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? 지금 이 석가탑하고 다보탑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. 문화유산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. 이제 다음에는 이제 다음 시리즈로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옥스포드의 문화유산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색다른 우리가 역사적 재미를 좀 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더 개인적으로 장점을 하나 얘기하자면 이게 우리나라 기업에서 만들었다 해서 저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게 뭐 레고 회사에서 만들었으면은 좀 아무래도 외국 회사에서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느낌 재현하는 게 조금 떨어졌을 거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해요. 하여튼 이 옥스포드에서 만든 오늘 이제 석탑, 불국사 석탑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.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